회사채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요 회사채 전략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경제 지표인가요? 아니면 뭐 시장 방향성인가요? 이렇게 궁금하시다고 전해주셨거든요. 예. 회사채 투자를 하실 때는 저희가 뭐 일반 주식 투자나 뭐 아니면은 외환 투자나 이제 다른 부동산 투자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제 경제 지표나 전반적인 경기 여건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시장이나 금융시장 동향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반면에 저희가 채권시장 또 그 중에서도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발행하는 기업들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공식적으로 명함을 내밀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런 기업들이 뭐 실적은 주가는 실적의 이제 변동에 따라서 이제 부침이 심하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 기업들의 어쨌든 채무 상환 능력은 뭐 내가 뭐 한두 분기 잠깐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기업의 재무적인 어떤 안정성이 그냥 막 금방금방 이제 뭐 저하되거나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 재평가하는 주기도 정기평가가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시로 뭐 시도 때도 하루에도 몇 없이 번씩. 뭔가 일이 생기면은 네. 뭐 목표 주가도 계속 바꾸고 예. 그다음에 주가도 바로 빨리빨리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채권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렇게 경제 지표나 시장 방향성, 금융시장 여건에 대해서 많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뭐 완전히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대표적인 게 저희 예전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야.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맞습니다. 전혀 뭐 채권 시장 내에 아무런 뭐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외부에 어쨌든 그런 외생적인 충격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어쨌든 레고랜드의 어쨌든 그 궁극적인 그 주체가 어떤 지자체였다 보니까 네. 그게 지자체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때 초우량 초우량 공사채까지도 막 이제 투자 심리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이제 시장 여건에 물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희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발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경제 상황이 좀 장기적으로 이제 불황이나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고 그러면 기업들이 뭐 1, 2년 전에는 그렇게 실적이나 재무 안전성이 막 그러지 않지만 장기화되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좀 저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채권을 투자를 해놓고 채권은 또 이제 만기가 뭐 그래도 뭐 2년, 3년 이상 가고 하니까 그 와중에 뭐 좀 등급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뭐 금융 위기라든가 뭐 이런 옛날 뭐 대공황에 대한 어떤 경제 충격이 오면은 뭐 이럴 기업들도 어쨌든 같은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제 주체니까 그 영향에서 아주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전체 큰 그림에서 움직이는 거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회사채 투자하실 때는 이런 거시적인 경제 지표나 금융시장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그 회사 자체 이 회사가 정말 돈을 잘 벌고 있고 이 회사 경영이 이제 뭐 어쨌든 뭐 과거처럼 과거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잘 되고 있는지만 사실은 잘 모니터링 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그 신용 상태, 신뢰도 그리고 재무 상황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하지. 그렇죠. 개별 기업 경제 용어로 이게 저희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같이 위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금융 위기, 뭐 레고랜드 운명의 사태, 배를 같이 운명의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회사나 이제 개별 경제 주체에 기인하는 뭐 이슈에 의해서 그런 걸 비체계적 위험이라 그러는데 이 회사채는 비체계적 위험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시장의 뭐 경제 지표가 좋으면 그 분위기 때문에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냥 그런 정도. 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회사채도 매력적인가요? 어떨까요? 이게 이 포인트는 좀 어떤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이 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이 많으세요. 특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 채권의 개인 투자자들 저변이 확대된 이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비슷한 조건에 예를 들면 뭐 예금 이자보다 좀 금리를 더 준다는 그런 측면도 뭐 작용을 했겠지만요. 이게 이제 채권은 이제 그 일반 그 예금과 달리 예금은 내가 뭐 시장 금리가 암만 변동을 해도 처음에 내가 여기 가입했을 때 약정했었던 금리를 그냥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정금리 그렇죠? 개념으로. 고정금리 네. 개념인데 근데 채권은 가격이 변동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특히나 이제 최근처럼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되기 시작하면 이제 시장금리도 내려가면서 내가 채권을 사면 거기서 이제 뭐 쿠폰, 이자도 받지만 자본 차익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만약에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그 상황이 경제가 안 좋아져서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그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별로 사업 여건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이 그 만기까지만 뭐 그 회사만 뭐 문제가 안 되면은 뭐 그 좋긴 하겠지만 심리가 불안하니까. 그렇죠. 심리가 불안하니까. 네. 물론 내가 금리가 인하됐을 때 그 중간에 이제 그 뭐 매도를 하면 내가 산 금리보다 떨어져서 매도를 하면 물론 시세 차익도 보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자산 투자를 할 때는 재투자 위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서는 예를 들면 이제 차익을 보고 채권을 팔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뭐 할 거냐 이거죠. 네.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데로 가지 않는 한 사실은 이미 다 같이 금리를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을 사면 이미 낮아진 채권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두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만기가 긴 채권은 금리 변화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이 커지게 됩니다. 커진다. 예, 예. 요거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뒤에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근데 회사채는 주로 이제 발행 만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보통 2년 내지 3년 그러면 듀레이션이 뭐 2년 내외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시세 차익을 볼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그 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기대를 갖고 들어오실 필요는 없다. 최저채 투자를 할 때는 보통 만기 보유로 해서 이제 그런 금리 메리트를 가지고 하거든요. 네, 2, 3년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금리가 다시 빠지면 내가 살 수 있는 높은 금리를 살 수 있는 그 채권의 이제 그 대상 그런 풀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대금리가 떨어지니까. 절대금리가 떨어지니까 예. 새로 채권 투자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 그런 신규로 건, 진입하는 그렇죠. 분들 신규 입장에서는.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네.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렇게 금리 인하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 이익과 어쨌든 네. 자본 차익 두 마리의 토끼를 얻을 수 있는데 예, 좀 속도 조절은 필요하고 경제 분위기가 좀 따라주면 더 좋겠다. 네네. 이렇게 좀 그런 정리해 볼 수 정도죠. 있을 것 같습니다.